대부분 이혼 가정을 보면은요, 복합적인 요소죠. 그렇죠? 한 가지의 문제로만 이혼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돈 문제 이전에 이미 많은 성격 차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혼 사유 탑 3 한번 좀 꼽아주시고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례별로 네. 실제 사례 하나씩만 같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네. 뭐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보통 1년에 9만 쌍에서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된 모든 걸 협의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는 이혼 소송이 있는 건데, 9만 쌍, 10만 쌍 중에서 80%는 협의 이혼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러 법원에 가보면 빠글빠글해요. 막 협의 이혼 하러 오신 분들이 막.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2만 쌍 정도가 이혼 소송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섞여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다르거든요. 협의 이혼에서의 1, 2, 3위와 그 다음에 이혼 소송에서 1, 2, 3위가 이혼 소송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얘기해 주세요. 협의 이혼에서 이혼 사유로 삼는 거는 3위가 배우자의 부정, 외도죠. 2위가 돈 문제, 1위가 뭘 것 같아요? 뭐 뻔하죠.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인데요. 이게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약간 달라지게 돼요. 이혼 소송으로 가면은 이 3위가 폭력이나 폭행 같은 그런 이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들이 3위 정도로 되고요. 이건 뭐 협의가 안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혼 소송에서의 이혼 사유로 많이 꼽는 2위가 성격 차이. 그다음에 1위가 배우자의 부정. 그죠. 배우자의 외도가 4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로 이혼 소송에서 삼고 있어요. 이렇게 통계가 다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혼 소송은 내가 너를 그냥 가만 내버려도 내가 견딜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단순히 우리 배우자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나랑 배우자랑 바람을 핀 상대방도 같이 피고로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혼과 관련돼서 소송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격 차이가 어쨌든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걸로 뭐 이혼한 사례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개 정도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1위, 3위, 1위, 2위, 3위 이런 게 사실은 별도로 나는 꼭 성격 차이에 나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혼 가정을 보면은요, 복합적인 요소죠. 그렇죠? 한 가지의 문제로만 이혼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돈 문제 이전에 이미 많은 성격 차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의 소변 보는 방법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약간 티 될 수도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튀고 이런 막 이런 거 것들이? 튀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앉아서 쏘냐, 서서 쏘냐에 대한 이제 항상 이제 뭐 갈등이 있고 그런데요. 뭘 또 싸요? 그냥 앉아서 누냐, 서서 누냐. 누냐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데 우리 부인이 맨날 30년, 40년 동안 남편한테 제발 소변 좀 얌전히 봐. 아니면은 했으면은 뒷처리를 깔끔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30년, 4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겠죠. 아재들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막 우리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위생상 안 좋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혼 사유로 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성격 차이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누군가가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맞는 말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뭐 가해자를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분이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봤을 때 단지 그 말만 안 들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맞아. 예. 그 부부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남편은 어떠한 면에서도 항상 자기 제멋대로고 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부인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단순히 소변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나의 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복합적인. 맞아. 아니, 저는 되게 와닿는 게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바깥에서 뭐 이제 사소한 걸로 그럼 뭐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이성끼리는 그러지 않지만 동성끼리는 식사하는 도중에 뭐 트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사실 반대편에서 당연히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쌓이면 처음에 얘기 안 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몇 번 쌓이면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무의식 중에 하는 거야, 트름은. 아 근데 무의식 중에 하는데도 어쨌든 상대방이 맞아요. 앞에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음. 이 사람이 밥 먹는 스트레스 내가 좀 받기 시작하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도 그다음부터 반복되면 계속 이제 싫다고 말했는데도 안 지켜주는 사람과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될까? 그렇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어머님도 네. 소변이라는 걸 하면 보면 뭐 그게 뭐 별거냐 치우면 되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혼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뭐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서의 뭐 이혼 뭐 사유라던가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네.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높은 도시요? 도시.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인구 대비 네. 예,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있을 것 같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저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그렇죠. 서울 경기가 많을 것 훨씬 같죠. 더 훨씬 뭔가 비교도 네. 하기 좋고 뭔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아닌가요? 되게 특이한 지역입니다. 아, 맞춰보세요. 되게 특이한 지역이에요. 제주도? 제주도! 딩동댕. 아 진짜요? 네, 제주도가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왜죠? 왜일까요? 뭔가 섬이란 특성이 있는 건가?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왜 근데 섬이란 특성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두 가지예요, 크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네.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몇 년간 연구했던 건데 전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섬은요, 섬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섬은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주도는 뭐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어머니들이 물질해가지고 해녀분도 계시고 물질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는 전국에서 여성의 그 경제활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높아져요. 아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니까?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벌면 경제력이 없다는 건 이혼 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앞가림 할 수 있어. 난 돈을 네네. 벌 수 있어 하면은 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의 그 경제활동 현실적인 문제니까. 경제활동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좋습니다. 높은 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하나가 높다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썰은 거기가 섬이잖아요. 외도를 걸리기 굉장히 쉽다. 그 섬 안에서.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다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도 좁고 그래서 몰래 외도를 할 수는 참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리고 야 걔네 봤어? 막 이러면서 영화관에서 봤어? 모텔에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발각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혼이 연결된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신기해요. 신기하죠?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뻔한 거 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번째로 맞추긴 했네요. 그래도 자 그럼 말씀하신 네. 배우자의 외도 사례는 뭐 어떤 것들이 하나 정도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냥? 외도 사례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봤는데 혼외자가 있었다, 내가 봤는데 뭐 내 애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뻔한 건가요? 뻔하죠.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늘 다루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꼭 한 1년에 몇 번씩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건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가십삼아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결혼한 이후에 내 배우자의 성 정체성을 안 거예요. 동성연애자였죠. 배우자가 속였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 이후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알아서 동성 애인이 생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알면서도 그거를 숨기고 결혼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외도를 하다가 걸리죠. 근데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제 이거는 뭐 분노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뭐 이렇게 다 삶의 어떤 의욕을 다 읽고서 오시는데 이러세요. 제가 변호사님 남자 는 얼굴이라도 하나 쳤을 텐데 그렇지. 그것도 못하고 내가 항망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종종 돼요. 그건 굉장히 뭐 불륜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카테고리긴 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녀 사이에 있는 치정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가 항상
뭐 나오는 것들이 불륜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륜에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 어디에서나? 어디에선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있으면 호시탐탐 이런 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게 전혀 요즘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통적인 불륜의 장소, 그 다음에 신흥 불륜 장소가 있죠. 어디요? 한번 해볼까요? 전통적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실 거예요. 3위. 산악회? 회사 사무실? 뭐 3개 중에 2개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예. 3위가 말씀하신 산악회라는 동호회. 동호회. 예, 동호회. 근데 이제 전통적인 건 약간 오프라인 동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동호회인 거죠. 등산, 골프, 배드민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의 동호회에서의 취미 활동, 뭐 이런 만남에서의 불륜이 많다. 그 다음에 2위. 야, 2위 뭐지? 동창회? 맞았어요. 2위는 동창회. 예.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그렇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막 애절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막 끝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1위가 사내불륜, 2위가 이제 동창회, 3위가 동호회 같은 건데요. 요즘엔 좀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신흥 불륜의 장소로 떠오르는 곳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카톡에 들어가서만 쳐도 유부남, 유부녀 만남이라고 쳐도 이미 수천 개의 방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거는 명백하게 유부녀, 유부남들이 외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방을 유부남이라 검색하면 뜨는 거예요? 네, 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 작가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돌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야, 그걸 인증하고 들어가는, 죄송하지만 놈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인증하고 들어가는 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증하고 자기 결혼 사진이나 자기 아이 돌사진이나 이런 거, 가족 사진들을 인증을 해서 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거를 확인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게임상에서 게임 하면서 캐릭터끼리 사랑에 빠지고 본인들도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러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게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아서는 동호회 불륜이라는 게 좀 다른 형태인데, 예전에는 뭐 밴드라던가 그쵸?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불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와인 동호회가 그렇게 많아요. 와인 동호회에서 여유로운 분들이라고 할까, 뭔가 약간 뭐 서로 나누면서 그런 걸로 해서 불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직업군에서도 많이 불륜이 나타나는 직업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직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 인물이 아닌데? 안 되죠. 명예훼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불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 삐처리하고 나머지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어떤 거요? 뭐 직업 말씀하신 직업만 삐처리하면 되잖아요. 직업 어떤 거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직업은 사람의 인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직업군들에서 많이 일어나죠. 스포츠 뭐 코칭 레슨?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아요. 요거는 이제 삐. 네, 이해갑니다. 네, 이해가는데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정 직업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는 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냥 뭐 대중 없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공감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연애를 하고 했을 거잖아요. 되게 예전에.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뭐 상대방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자친구 뭐 여자가 남자친구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세 가지가 섞인 게 전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남녀가 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밤이야. 거기에 술까지 섞여. 이거는 정말 사전에 없어야 된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기본적인.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는데 낮에 만나라는 거죠. 근데 낮에 만나서 둘이 바람 피는 거는 사실 뭐 분류는 몰라도 이제 결혼 전에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해서 나를 헤어지고 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짚으시는 게 뭐냐면은 남자건 여자건 내가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단둘이 밤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뭐 주의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돈 문제는요? 요거는 좀 이제 좀 다른데요. 돈 문제는 굉장히 항상 뭐 이혼, 결혼과 이혼과 항상 연관되는 주제고, 그쵸? 예, 외도와 더불어서 협의 이혼을 하는 분들, 50대 이상, 40대 후반 이상 분들하고 요즘에 30, 40대 분들이 이혼할 때 동일하게 돈 문제로 많이 갈등을 겪으시고 이혼을 하시는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돈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생활비가 지급이 안 되거나 예, 생계의 문제인 거예요. 생계의 문제로서 내가 더 이상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생계적인 문제에서 협의이혼으로 돈 문제를 이유로 해서 많이 갈라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30, 40대들은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정말 많이 느낀 거 한 5년? 5년 전에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결정하시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 돈 문제는 서로 돈을 못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다 결혼을 할 때 결혼도 사실 선택이고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 결혼을 함으로써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옛날보다? 옛날에는 사실은 내가 이 결혼을 해서 득이 될까 시기를 될까는 사실 혼택하는 사람이나 생각을 했지. 아주 소수 집단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지 내가 이익이 되는 장사인지를 굉장히 많이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사는 게.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집 사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어떤 커다란 관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래서 결혼을 한 젊으신 부분들을 보면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에는 통장 관리 따로 많이 하던데요. 그쵸. 저는 서울에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서울에 왔을 때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돈 관리를 따로 하면은 왜 결혼을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 한 5, 6년 전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례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합치는 사람이 어머 되게 특이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저는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정 비율 공동생활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면서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양상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자기네들은 합리적이라고 그걸 하고요. 지금 말투는 아니신데요? 네. 그거는 어쩌면 제가 말장난 같지만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생각인 거.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돈 각자 관리하고 이렇게 공동생활비를 해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공동생활비 같이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을 그 비용에서 그 통장에서 나가자. 오케이 서로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기까지. 근데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서로 이 생활비, 공동생활비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서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달라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결혼하니까 효자, 효녀가 되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각자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프고 경제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벌어. 그 다음에 자력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80만 원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대방의 부모한테는 30만 원만 주는 게 합리적이야. 여기보다 잘 사니까. 합리적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건 똑같이 70만 원을 드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도대체 뭐가 합리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 합리의 논리에 모순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합리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쿨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 관계라는 게 그렇게만 딱 자를 수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변호사님은 결혼하면 통장은 합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 봐요? 통장이요? 통장이나 어쨌든 모으는 재산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맞다고요? 네. 무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각자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작가님은요? 합리적이지 않다. 원래 인생은 저 비합리적인 겁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거 하면은 결혼하면요? 네. 결혼하면. 네. 이것 봐. 지금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두근두근 하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이 말은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결혼하면 저는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니 왜 비웃음이지? 다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제가 네. 이제 재테크 그런 거를 금전 관리를 제가 하겠죠. 왜냐면 제가 그쪽 경험이 많고 네. 주변에 인맥도 많고 좀 더 네. 많이 아니까. 하지만 저는 재산은 다 공개할 겁니다. 아니야, 여보 별론 것 같아. 내가 관리할게. 아니 이제 그만한 이제 그럼 레퍼런스와 경력을 가지고 와야죠. 막 유튜버 막 300만짜리 재테크 300만짜리가 왔어. 막 이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 아 그분이 300만이요? 어, 300만 저는 여잔데. 그분한테 네. 그분이 다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제해 주세요. 요거.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그 가정 뭐 이걸 합칠 건지 말 건지 뭐 그래서 이게 합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합치는 걸 바라는데 내 배우자는 합치는 걸 각자 분리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겠죠. 합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일방이 합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 그렇죠. 둘 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분명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끝까지 내 소득을 밝히지 않고 나 스스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상대방이 그거를 그래 하지만 찝찝하죠. 네. 항상 그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했을 때는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장을 분리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통장을 또 합치는 거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우리 뭔가 합리의 덫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별로 안 합치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결론을 지어 주셔야죠 이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생 만사가 늘 여러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